최근 차트에서 놀랄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아티스트죠. 방향경에서는 순수한 사랑만을 바라는 소녀의 모습으로 그려졌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비비의 이런 모습이 더 익숙하잖아요. Just listen, girl. You, girl. Bitches. 챙겨야 하는 한입백을 cigarette and condom 어디 있냐면 I in my bag. 소녀보다는 걸크러쉬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는 게 비비라는 아티스트였죠. 그녀에게 어둠의 아이유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도 바로 이런 점 때문이었고요. 콘돔을 소재로 한 시가렛이나 연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의문을 제기한 나쁜 엑스 등등 진짜 솔직해도 너무 솔직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데 그것들이 밝고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어둡고 우울한 것들이었거든요. 애써 아름답게 포장하려 하기보다는 추악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역 같은 건 역 같다고 말하는 게 우리가 알던 비비이자 그녀의 매력이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솔직할 수 있던 데에는 데뷔 후 첫 행보였던 더 팬의 출연 경험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방송에 나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내 이미지가 엄청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뭔가 아무것도 모르는 이미지로 굳혀진다면 평생 그렇게 내가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막 생기는 거야. 솔직한 모습이 아니라면 누군가 옆에서 완벽하게 저를 새로 꾸며주지 않는 이상은 들켜요. 들키기가 싫었어요. 방송은 편집이라는 과정을 거치기 마련이죠. 이는 곧 특정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비비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가짜로 사느니 그냥 솔직한 나로 살겠다라는 결심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녀스러운 이미지를 추구하면 그 이유가 궁금해지기 마련이죠. 더군다나 비비는 자전적인 특성이 강한 힙합에 가까운 쪽으로 분류되는 아티스트였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아, 그럼 비비의 음악에 비비의 이야기가 담겨 있을 테니 그 속에서 답을 찾아야겠다 라고요. 그런데 비비는 그게 아니랍니다. 비누 이후로는 자신의 이야기를 쓴 적이 없고 컨셉을 연기한 것 뿐이라고, 비비는 하나의 도화지고 김영서라는 인물이 그 위에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 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걸 처음 봤을 때 솔직함이라는 단어와 컨셉이라는 단어가 공존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녀의 학창시절과 연결 지어서 보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학창시절을 되돌아보면서 스스로 사회 부적응자 같은 아이였다 라고 말해요. 말을 잘 못해서 친구를 사귀고 대화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걸 왜 난 하지 못할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요. 그래서 한때는 외톨이로 지내기도 했던 그녀였습니다. 표현하고 싶은 건 정말 많은데 이게 말로는 나오지 않으니까 글도 써보고 음악도 만들기 시작해요. 그렇게 사운드 클라우드에 올린 작업물이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시작하면서 15부터는 제대로 장비도 갖추고 본격적으로 음악을 시작해 봐야겠다 라고 마음먹기 시작하죠. 그렇게 생활을 이어둔 그녀에게 타이거 JK와 윤미래가 먼저 만남을 제안하면서 필금뮤직에 들어가게 되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비비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아무튼 이런 유년기를 겪었다 보니 그녀는 무언가를 연기하는 게 훨씬 편했다고 하는데요. 나 자신을 드러내려면 먼저 나 자신이라는 사람의 캐릭터가 확실해야 하는데 비비는 특정한 페르소나를 잡아놓고 그에 맞춰 행동하고 말하는 게 그녀의 캐릭터였던 거죠. 그래서인지 그녀는 자신이 음악을 해나가는 과정을 옷을 벗고 다시 입는 과정으로 표현합니다. 그렇다 해서 이게 비비의 음악이 솔직하지 못하던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슈가리드에서는 사회에서 언급 자체를 꺼려하는 콘돔을 소재로 건강한 성문화와 주체적인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Pack up cigarette and condom. Yeah. 콘돔을 실제로 뿌리는 퍼포먼스와 더불어 일일 성교육 강사로 나서면서 그녀가 슈가릿을 통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에 대한 진심을 보여주었고요. 말하자면 슈가릿에서는 주체적인 여성이라는 페르소나를 통해 꼭 필요한 내용이지만 언급 자체를 꺼려하는 사회가 결국 건강한 성문화의 확산을 막는다는 점을 꼬집었다고 볼 수 있어요. 또 2022년에 발매한 정규 1집 로우라이프 프린세스 노아르에서는 아예 오금지라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고요. 로우라이프 프린세스 노아르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끼면서 끊임없이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주위를 둘러보면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너무도 많았던 오금지라는 캐릭터를 중심으로 전개되는데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갈구하면서도 본인이 원하는 대상, 방식의 사랑이 아니면 그건 사랑이 아니야 라고 치부하는 게 꼭 비비 자신을 닮은 것 같았답니다. 이런 걸 종합해보면 결국 비비가 페르소나를 통해 음악을 전개해 나갈 지연정 던지고 싶은 메시지, 앨범의 소재는 전부 비비 자신의 삶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죠. 그녀의 표현대로 비비는 한 명의 스토리텔러이기에 이야기 속에 캐릭터가 등장하지만 그건 비비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에 가까운 느낌이에요.
이런 점에서 비비는 자신의 커리어를 세계관에 따라 구분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2022년까지가 느와르 에라였다면 홍대 R&B를 발매한 2023년부터는 사랑의 에라에 들어선 게 비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 그녀가 밝히길 일반적인 로트와 다르게 세게 가다가 다시 소녀로 돌아간다면 과연 대중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답니다. 그렇게 궁금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일지 사람들이. 원래 점점 벗고 점점 세지잖아요, 컨셉이. 근데 난 반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세게 가다가 다시 점점 갖춰 입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앞으로 사랑의 에라에 들어선 비비라는 캐릭터가 느와르 에라와 다르게 어떤 음악을 보여줄지 비교해보면서 들어보시면 더욱 재미있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알더맛이었고요. 그럼 전 다음 주에 뵐게요.